여러분,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1인당 GDP가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22년 만입니다. 2003년 우리가 대만을 앞선 이후 줄곧 우위를 지켜왔는데 22년 만에 역전당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2025년 한국은 36,107달러, 대만은 38,748달러입니다. 2026년 대만은 4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한국은 37,000달러대에 머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1인당 GDP가 뭐가 그리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득 수준, 생활 수준, 국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1인당 GDP가 낮아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국가 전체의 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께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액, 자산 가치, 노후 생활 수준이 모두 이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만은 어떻게 우리를 추월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GDP에서 역전당한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1990년대 일본을 보십시오. 1989년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 2위였습니다. 미국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엄청난 경제 대국이었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대 들어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2010년대는 대만에도 역전당할 뻔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의 1인당 GDP는 34,713달러입니다. 한국보다 낮습니다. 대만보다도 낮습니다. 일본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떻습니까? 30년 전과 월급이 똑같습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소득은 안 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연금으로 겨우 버팁니다. 이게 잃어버린 30년의 현실입니다. 영국도 비슷합니다. 한때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쇠퇴했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금융업에만 의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독일에 추월당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이후 더 나빠졌습니다. 2025년 영국의 1인당 GDP는 5만 달러대입니다. 겉보기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런던 외 지역은 엉망입니다. 영국 서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집값은 천정부지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무너졌습니다. 공공병원에 가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해외로 떠납니다. 이게 쇠퇴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더 최근 사례를 볼까요? 싱가포르와 홍콩입니다. 이 두 나라는 1980년대 한국, 대만과 함께 아시아 4마리 용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싱가포르는 1인당 GDP 8만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홍콩도 5만 달러가 넘습니다. 둘 다 한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싱가포르는 금융과 첨단 제조업을 동시에 키웠습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우수 인재를 전 세계에서 끌어모았습니다. 홍콩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최근 중국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한번 추월당하면 다시 역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이 30년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50대, 60대 여러분들이 70대, 80대 되었을 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돼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1인당 GDP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국가 총생산의 개념입니다. GDP는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겁니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번 돈입니다. 2025년 한국의 GDP는 약 2,543조 원입니다. 이걸 달러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환율을 1,422원으로 계산하면 약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크기입니다. 대만의 GDP는 얼마일까요? 약 8,74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1인당 GDP는 대만이 높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인구수로 나눈다는 겁니다. 1인당 GDP는 국가 총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한국 인구는 5,168만 명입니다. 대만 인구는 2,340만 명입니다. 한국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국 GDP 1조 8천억 달러를 5,168만 명으로 나누면 36,107달러입니다. 대만 GDP 8,740억 달러를 2,340만 명으로 나누면 38,748달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국가 전체 경제 규모는 한국이 2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국민 한 명당 잘 사는 정도는 대만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인구가 많아서 한 명당 나눠 가질 파이가 작다는 겁니다. 반대로 대만은 인구가 적어서 한 명당 파이가 크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설명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세 번째 핵심은 환율의 영향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인당 GDP는 보통 미국 달러로 계산합니다. 그래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GDP 2,543조 원을 달러로 바꿀 때 환율을 씁니다. 2025년 평균 환율이 1,42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율이 1,300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율 1,300원으로 계산하면 한국 GDP는 약 1조 9,560억 달러가 됩니다. 인구로 나누면 1인당 GDP가 37,840달러입니다. 대만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환율 때문에 1인당 GDP가 1,700달러나 낮아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로 환산하면 적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 값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석유, 가스, 식품을 수입합니다. 환율이 높으면 이것들이 비쌉니다. 결국 물가가 오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국가 총생산, 인구수, 환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인당 GDP가 결정됩니다. 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25년에 대만에 추월당한 걸까요? 네 가지 압박 요인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압박 요인은 저성장의 늪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 전망치가 1.0%입니다. 1%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0.7% 이후 가장 낮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2025년 성장률 전망치가 4.3%입니다. 한국의 4배가 넘습니다. 2026년은 더 벌어집니다. 대만은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0.9%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내수 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안 됩니다. 투자도 안 됩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문제입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줄었다고 느낍니다. 소비를 줄입니다.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압박 요인은 반도체 격차입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반도체가 주력 산업입니다. 그런데 명암이 갈렸습니다. 대만 TSMC를 보십시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AMD의 칩을 모두 TSMC가 만듭니다. AI 붐이 일면서 TSMC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2025년 TSMC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30조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카이닉스가 잘하고 있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대만은 20%가 넘습니다. 2배 차이입니다. 세 번째 압박 요인은 정치 불확실성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IMF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를 고려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전국 혼란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막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2025년 들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식시장이 부진했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미룹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도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만도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지만 최소한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압박 요인은 인재 유출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합니다. 한국의 우수 인재들이 어디로 갑니까? 의대입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2025년 의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의대를 지원합니다. 이공계로 갈 인재들이 의대로 갑니다. 반도체 회사는 인력난을 겪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TSMC는 최고 인재들을 흡수합니다.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합니다. 삼성전자 한 임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대만은 최고의 인재가 반도체로 갑니다. 한국은 의대로 갑니다. 10년 후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 걱정입니다. 이 네 가지 압박 요인, 즉 저성장,
반도체 격차, 정치 불확실성, 인재 유출이 겹치면서 대만에 추월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기의 실체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격차 확대입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IMF 전망을 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37,430달러, 대만 41,019달러입니다. 격차가 3,600달러로 벌어집니다. 2027년 한국 37,367달러, 대만 38,076달러입니다. 한국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성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 2026년 0.9%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2027년에도 비슷할 겁니다. 반면 대만은 4에서 5% 성장을 이어갑니다.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은 5만 달러를 넘어설 겁니다. 한국은 4만 달러를 겨우 넘길 겁니다. 1만 달러 차이입니다.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도 한국이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해외여행 가면 체감이 확 옵니다. 대만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네 하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일본식 장기 침체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처럼 30년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될까요? 저성장 투자 감소 기술력 뒤처짐 수출 경쟁력 약화 더 심한 저성장.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 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습니다. 신기술 개발이 뒤처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징조가 보입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마저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국내는 비웁니다. 젊은 인재들은 해외로 떠납니다. 실리콘밸리, 싱가포르로 갑니다. 국내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년, 30년 후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리스크는 사회 양극화 심화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1인당 GDP가 낮아지면 파이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분배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커집니다.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됩니다. 노인 빈곤율이 올라갑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이미 OECD 최고 수준입니다. 40%가 넘습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50%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가 나빠지면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적고, 일자리는 없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시간 프레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5년이 고비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 기간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만약 2030년까지 저성장이 계속되고 대만과의 격차가 1만 달러로 벌어지고 일본식 침체 조짐이 보인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30년 침체로 갑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한다면?
2028년쯤 성장률을 2에서 3%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2030년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만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외화 자산 확보입니다. 1인당 GDP가 낮아지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외화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미국 달러 예금을 만드십시오. 은행에 가면 외화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달러로 바꾸십시오. 환율이 1,450원일 때 바꾸면 약 1만 4천 달러에서 2만 달러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으로 오른다면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10% 이상 오릅니다. 미국 주식 ETF도 좋은 방법입니다. S&P 500 ETF를 사십시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성장합니다. 달러 자산도 확보하고 주식 수익도 노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는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은 기술주 투자입니다. 1인당 GDP 경쟁은 결국 기술 경쟁입니다. 대만이 이긴 이유가 TSMC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술주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주는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스카이닉스가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고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스카이닉스는 SBM 메모리로 대박을 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TSMC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티커는 TSM입니다. 한국 증권사 해외 주식 계좌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경쟁사에 투자하냐고요? 리스크 분산입니다. 만약 한국 반도체가 계속 뒤처진다면 TSMC 주식이 그 손실을 메워줍니다. 영리한 전략입니다. 비율은 어떻게 할까요? 주식 자산의 50%를 기술주로 가져가십시오. 그중 30%는 한국 기술주, 20%는 해외 기술주로 분산하십시오. 세 번째 전략은 평생학습과 재취업 준비입니다. 1인당 GDP가 낮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특히 중장년층 일자리가 먼저 사라집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AI,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같은 걸 배우십시오. 온라인 강의가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무료 강의가 넘칩니다. 자격증을 따십시오. 재무설계사, 부동산 중개사, 직업상담사 같은 자격증이 도움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동호회, 동창회, 종교 모임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일자리 정보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인맥이 자산입니다. 부업을 준비하십시오. 퇴직 후에도 돈을 벌 방법을 찾으십시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도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실행하는 액션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번 주 안에 하십시오.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상담을 받으십시오. 달러 예금 금리와 환전 수수료를 확인하십시오.
미국 주식 ETF도 알아보십시오. 2단계. 이번 달 안에 실행하십시오. 금융자산의 20%를 달러로 바꾸십시오. 분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서 사십시오. 3단계. 다음 달까지 완료하십시오. 기술주 포트폴리오를 만드십시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를 적절히 섞으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사십시오. 4단계. 3개월 안에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온라인 강의를 하나 선택해서 등록하십시오. 매일 30분씩 투자하십시오. 5단계. 6개월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십시오. 목표를 정하고 공부 계획을 세우십시오. 합격할 때까지 도전하십시오. 6단계. 지속적으로 실천하십시오. 매달 1인당 GDP 뉴스를 확인하십시오. 한국은행, IMF 발표를 챙기십시오.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십시오. 이 6단계를 차근차근 실행하면 1인당 GDP 하락에서 여러분의 자산과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무거웠을 겁니다.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는 소식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뒤처진 건가 하는 자괴감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대만에 왜 추월당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반도체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외화 자산 확보하고, 기술주에 투자하고, 평생 학습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 후회합니다. 그때 달러를 사둘 걸, 그때 공부를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대만을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배우십시오. 대만이 반도체에 올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강점이 뭔지 찾고 거기 투자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위기는 기회입니다. 1인당 GDP가 낮아진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국 자산이 저평가돼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보십시오. 그때 한국이 다시 일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만을 역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한 사람은 큰 수익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보에 민감하십시오. 경제 뉴스를 챙겨보십시오. 1인당 GDP, 성장률, 환율을 주시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오늘 들은 내용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재무설계사, 은행 직원과 상담하십시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십시오.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단기 변동에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5년, 10년 후를 보고 전략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저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같은 세대 친구들, 가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함께 준비하면 더 강해집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